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11월 수능 30번 낱말의 쓰임이 적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죠.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꼭 풀어보시고 저와 강의를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생각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공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많이 한 건데 여러분 칸트 생각이 나십니까? 이 칸트 공부 정말 저하고 많이 했죠? 이 칸트 생각나셨으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이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무. 이 칸트의 이제 반대인 요거요, situational ethics. 이게 이제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상황윤리. 이게 첫 번째, 요게 생각이 나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의무론적 윤리하고 이 반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칸트하고 조금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선수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되겠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게 다 기출된 거, 여러 차례 기출된 겁니다. 특히 칸트 문제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 이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으로 보고 그 행복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목적, 그쵸? 이런 목적론적이죠. 이거는 의무론적이고 목적론적.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덕을 기르고 중용을 진철하고 그 목적, 행복에 부합하면 윤리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이 행위를 어떤 걸 했잖아요. 우리 행위의 도덕이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만든 동기, 도덕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 이게 칸트죠. 그쵸? 도덕 법칙. 선의지, 정언명령. 그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위할 때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칸트입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은 조금 이따가 또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들어보시면 이 철학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좋겠고, 자, 나머지 세 번째, 이제 저는 이 글을 쓰신 분,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situational ethics, 상황 윤리라는 것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장, 설명은 했는데 이 사람의 입장은, 자, 첫 번째, situation ethic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situation ethic은 맞지 않아. 아니면 중립일까요? 단순히 설명을 했을까요? 옹호를 했을까요? 비판하는 입장의 사람이 있는 건가? 이 글을 쓴 저자는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까지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 강의 끝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A와 B의 상황, 이 A와 B와 상황을 서로 대조 이룬 거 이게 핵심이니까 오늘 요거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칸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실은 더 있어요.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못 찾았는데, 요렇게 요 부분이라도 최근 거 2024년만 해도 벌써 몇 번입니까,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2020년도 9월 교과평에서도 나왔고, 그쵸? 2025년도에서 또 나왔고,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이제 철학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 문제가 여러분 앞에 쉬워지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 들으셔요, 여러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배경지식 개념 한번 쌓아 볼게요. 자, 이게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이 목적이 정당화하는 거죠.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처음 보신 분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철학을 지문을 통해서 철학을 접해 보신 분은 이 말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수단, 행동이죠. 행동. 어떤 행위를 했어요. 행위. 심지어 일반적으로 잘못됐어. 이게 행동이 잘못됐는데 그것이 이제 도덕적이라고 판단해요. 어떻게 하면 그 행위가
그렇죠. 바람직한 결과,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 목적을 성취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end,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윤리와 이제 칸트의 이게 의무론적 알아두셔. 이 단어도 나왔어요, 여러분. 의무론적 윤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The ontological, the ontological. 자, 보겠습니다. 자, 핵심 원리는 자, 도덕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 상황에 달려 있다. 그리고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조금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좋게. 자, 그다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에서는 도덕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래서 유니버셜, 보편적 윤리, 보편적인 의무나 이런 규칙에 달려있다. 보편적인 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달려있다. 여기는 상황에 따라, 컨텍스트죠. 맥락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융통성이 이것이 있는 거죠. 매우 융통성이 있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set aside, 이렇게 제쳐서 놓여질 수 있어요. 법은 제쳐서 좀 버려져도 돼. 제쳐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사랑, 애정, 결과가 그 행동을 정당할 수 있다면, 이 결과가 사랑해서 그렇다. 결과가 좋으면 이 룰은 이렇게 옆에 제쳐놔도 좋다 이러죠. 이건 엄격하죠. 이제 여기서는 보편적인 여기 의무론 쪽에서는 룰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뭐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가이딩 스테이트 방금 했죠. and가 그렇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단지 뭐에 따라서 그렇죠. 더 맥심이 뭐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법칙이죠. 절대적인 법칙, 정언 법칙. 근데 이 법칙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의지하다요. 보편적인 법에 여러분이 의지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that maxim, 어떤 격언, 법칙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편적인 법칙에 맞아야만이 그 맥심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법칙이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will은 동사를 쓰였어요.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에 맞도록 기꺼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that maxim, 그러한 격언, 그렇죠? 룰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이거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목적론적이요. 목적론적, teleological, 목적론적이죠. 목적론적. 자, 의무의, 그 다음에 의도, 보편적인 법, 어디서나 적용되는 법. 이게 the ontological, 이거는 의무론적. 여러분 들어놓으세요. 윤리 강의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 픽업 베이스볼, 이 픽업 바스켓볼이라는 것은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 인포멀한 그런 게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정직이 중요하죠. 왜? preserve, 프렌드십이 중요하니까. 목적이 프렌드십이잖아요. 근데 organized 게임이라는 것은 심판도 있고 공식적인 게임에서는 winning, 승리가 룰을 구불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자, 승리가 룰을 구부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정당화가 되는 거죠. 이 픽업 바스켓볼 게임에서는 정직이라는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고, 이 목적, 프렌드십이라는 목적, 사랑이라는 목적,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목적에 맞기 위해서 정직한 거고, 여기서는 목적이 뭐예요?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자, 그런데 픽업이든 오리지널 그렇게 organized 게임이든 간에 관계없이 정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거죠. 왜? 거짓말이나 이거 속이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의무론적 윤리가 나서 이거는 틀린 거다. 이거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비평은 뭐냐? 요거는 도덕이 너무 상대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위도 이렇게 excuse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냐. 또 여기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인간의 감정이나 그런 맥락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situational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단어는 개념이에요. 특히 이 낱말 의미, 낱말이나 이 어휘 문제에서는 특히 크기와 방향 그리고 선명함이라는 것은 글을 어휘를 내가 이해를 할 때 이 컨텍스트에서 선명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선명한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단어는 다른 문장과의 연결과 소속이 되어 있다. 특히 크기와 방향이 어휘 문제나 낱말 의미 문제는 이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윤리라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상대주의이며 고정되고 유니버셜 이게 어디서나 통용이 되는 그런 도덕 법칙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중요하는데 이 목적이 수단을 justify 하는 거죠. 그리고 맥락이 중요하죠. 뭐보다도 원리보다도. 그래서 flexibility 한 거고 컨텍스트나 그런 경쟁에서의 도덕이 중요하고 요 결과주의죠. 이 결과주의.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목적론적 윤리관이죠. 목적론적. 그리고 윤리의 상대주의고 컨텍스트 의존적이며 같은 행동이 윤리적이지만 한 세팅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비윤리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 그 다음에 도덕은 다양해요. 문화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거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거절하는 거죠. 맥락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익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나 어떤 이익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는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맥락이,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맥락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옳고 그름을 결정해요. 맥락이 이거 구조주의죠, 여러분. 맥락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그 다음, 의무론적 윤리관은, morality는 어디에 아주 엄격한 룰과 의무에 기반한다는 거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있는 거고, 픽스된 룰이며, 보편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뭐에 상관없이, 컨텍스트에 상관없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철학 문제에 있어서 일부분이지만 상당히 여러분들은 크게 지식을 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 문제를 풀면서 지식을 쌓아가면 이 영어라는 언어를 접할 때 여러분의 사고의 틀, 보는 관점, 확장, 시선, 맥락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90점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황윤리라는 것은 이다. 딱 정의를 내렸네요. 하나의 윤리 이론이다. 근데 그 윤리 이론은 자, 고려한다는 거죠. 이게가 윤리 이론이 고려해 뭐를? 맥락을 고려한다는 거죠.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고 행동의 맥락을 고려하는 이론이다. 어떨 때? 판단할 때 뭐를? 행위가 an act. 행동이 윤리적인지 아닌지, 옳은지, wrong인지, right,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행동이나 상황의 컨텍스트들을 고려하는 윤리적인 것이다. 상황윤리죠. 상황윤리. 그래서 상대성이죠. 상대성.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건 뭐죠? 그죠? 절대성이죠. 절대성. 그럼 절대성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칸트, 의무론적 윤리. 상대성은 목적론적,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여기까지 가시면 아주 잘하신 거죠. 이제 딱 벌써 한 문장에서 벌써 다 아는 거죠. 자, 그 다음 supporters, 이 이론은 무슨 일이에요? 그죠? 상황윤리죠. 상황윤리. 상황윤리를 서포터, 방향이 어때요? 서포터 플러스 하는 거. 상황윤리 쪽에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기꺼이, 이 사람들은 기꺼이 permit, 허락한다는 거죠. 뭐를? 자, casting aside. 이거는 던지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cast aside.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거하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들은 더 이상 재미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고 뭐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discard, 버리다, reject, throw away. 이 threw away 요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asting aside도 사실은 이 cast가 throw의 뜻입니다. 던지다의 뜻이에요. 사실은 강의 다 했는데 언제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이 casting aside 이게 뭐다고요? 그렇죠. 버리다 이말 버리다. 제쳐두다. 버리다.
도덕적인 나왔네. 도덕적인 기준, 절대적인 이게 뭐예요? 절대성이죠. 누구죠? 그죠? 의무론적 윤리관이죠. 절대적인 moral standard와 situation ethic이 어때요? 서로 그렇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불변의 도덕 규칙이다. 언제서나 어디서나 언제 시간 어디 장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적용이 되는 거고 얘는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보편적 불변의 규칙이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도덕 규칙을 여기서는 깨도 되는 거고 얘는 상황에 따라서 도덕 규칙을 깨는 거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도덕 규칙을 깨면 안 되고 자 이해되셨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누군가가 무시하는 거예요. 원리를 전통을 규칙을 무시해요. 의도적으로 이게 casting aside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casting aside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universal standard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의무론적 윤리관이 없다면 이거 마이너스네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상대적인 윤리 그죠? 상대주의적 윤리관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목적론적 윤리관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situational ethics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situational ethics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방향, 단어의 방향, universal standard law의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그렇죠. 목적론적 윤리관, situational ethics가 돼야죠.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야. 그래서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자, 그러면 참고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자, outcome이라는 것은 훨씬 이게 좀 중립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final 결과, 최종 결과 상태, 상황의 최종 상태를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과정이나 결정에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어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끝에 일어난 것, 뭐 없이 내재적으로 판단이나 이런 캐주얼리티나 이런 어떤 그 인과관계성이나 이런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같은 그런 판단을 내포하는 거 없이 그냥 중립적인 단어고 자 consequence 이거는 정말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되고 캐주얼 인과관계 팔로우업이 있는 것 어떤 행동에 종종 네거티브 하거나 네거티브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이 된다든가 의도치 않은 결과가 있다든가 그래서 무언가가 결과로서 따라서 나오는 것이에요. A라는 것이 있어야 B가 나오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무게가 있는 거죠. 이건 조금 나쁜 쪽 보통은 A가 인해서 좀 나쁜 결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논리적이고 중립적이지 않고 자 이제 되셨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3번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그죠? 결과주의적이죠. 얘는 그죠? 결과주의적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바로 전 시간에 했는데 opposing, competing 이런 거 나와 contrasting 그렇죠?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AP가 있다고 그랬죠. AP가 항상 기억하셔야 해서 서로 상반되는 이거죠. AP가 있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상반되는 현실이 도움을 줄 수 있어.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죠? 적용을 설명해요. 아, situational ethics의 적용이니까 뭐예요? 예죠. 예시. situational ethic의 예시를 설명하는 데에 이 상반된 다음에 있는 상반된 현실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인 현실, 상반된 현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분석해 줄게. 지금 이 얘기를 4번에다 쓴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픽업 게임일게. 베이스볼 게임에서 이 A 예가 나온 거죠. 어떤 상황에서? situational ethics에서 큰 A 상황에서 지금 한 예가 A가 나온 거고 자 여기서는 또 B가 나온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situational 상황에서 픽업 게임일 때와 unorganized 게임일 때를 지금 두 개의 뭐 상반된 그죠. contrasting reality가 나온 거죠. realites가.
자, 이해되셨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픽업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친선 경기, 뭐 정식 심판이 없이 그냥 조직 없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런 상황, 이게 뭐예요? 이게 컨텍스트잖아요. 상황, 컨텍스트, 시츄에이션이죠. 시츄에이션. 요 상황. 자, 친구들 사이에서 플레이되는 요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참가하는 그녀나 그녀 자신의 파울을 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파울을 외치는 거죠. 혹은 인정하는 거예요. 킥, 힛, 때려, 킥했다는 거죠. 똑똑똑, 툭툭툭 쳤다는 얘기예요. 볼이 이 바운드 바깥으로 나갔다. 볼이 경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볼이 나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콜, 야, 나 파울이야. 그리고 볼이 경계 바깥으로 내가 쳤어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죠. honesty죠. honest. 정직한 거죠. 목적이 뭐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건가요? 아니죠. 친구들과 관계 유지를 하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친구들을 케어링 하는 거예요. 프렌드십이죠. 그리고 아마도 get to, 되다. 계속해서 플레잉을 하다죠. 그 그룹은 뭐야? 친구 그룹과 그 그룹이니까. 친구 그룹과 플레잉을 계속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여러분? 콜하고 acknowledge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친구들과 관계 유지가 중요한 거죠. 목적이. friendship, fairness, 공평함, 어디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honesty, 그렇죠. 서로 respect 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죠. 정직하게 파울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건 결과죠. 결과. 어떤 맥락에서, 그렇죠. 요 맥락에서는 아끼는 것, 인간적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것, 계속 경계하는 것, 정직한 행동이 상황 윤리 원칙에 최선의 결과를 위해 행위에 맞는 거죠. 부합한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이제는 B 얘기 나오고 B. 자, B에서는 B 예를 나온 거예요. 일단 자, 조직화됐어요. 조직화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식 경기라는 얘기죠. 정식 경기에서는 플레이 되어지죠. 오피셜이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과 플레이를 되어진다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때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였어요? acknowledge. 어때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자, 동일한 파울은 어떤 파울이야? 이거 뚝 쳤어. 그리고 파울을 했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 이건 반칙이죠. violation. 반칙이나 파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최종 목적이 최종 목적의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해. 뭐보다가 표현하는 것보다, 걱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케어를 표현하는, 케어죠, 케어. 여기서 케어를 이렇게 쓴 거죠. 자, 상대방, competitors. 이게 뭐예요? competitors. 경쟁자들. 친구들이죠. 여기서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 위에서는 친구들, 여기는 경쟁자죠. 벌써 어때요? 상황이, situation이 달라졌죠. 경쟁자들에 대한 걱정, 사랑, 걱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승리, 최종의 목적이죠. 목적론적 윤리관이죠. 자, 상황 변화가 일어났죠. 어때요? 정식 경기라는 상황, 맥락이 바뀌었죠. 그럼 윤리적 행동이 극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목적이 오직 승리잖아요. 그래서 파울을 숨겨서라도 승리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최고의 결과죠.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이네요. situation 이 ethics라는 것은,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 툴을 물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 to가 이 결과의 to,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대시 결과인 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저는 to가 어디 쪽으로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라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to가 결과의 뉘앙스가 훨씬 강력하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결과로 좀 해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상황적인 윤리는 확장돼요. 어디 쪽으로 확장됩니까? 상황 윤리가 어디 쪽까지 확장됩니까? 그렇죠. 의미하는 걸로. 뭘로? get away with. 이게 이제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도 작년에도 나왔고, 이거 기출에 엄청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자, 들키지 않고 하는 것.
처벌을 피하는 것, 모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회피하는 거예요. 퍼니시먼트, 처벌을 회피하는 거예요. 교묘히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get away with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잘못되고 불법적인 것을 행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때요? 처벌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종종 매일매일 그걸 사용해요. 뭐에 대해서? 치팅, 거짓말, 브레이킹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situation ethics가 확장이 돼요. 어느 쪽으로 확장이 돼요? 점점 의미하는 쪽으로 막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속임을 하려고 노력해요. 치팅하고 라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조금이 행동이 아니야. 많은 너무너무 많은 행동들을 어디에서? 그렇죠. 필드나 코트에서 너무너무 많은 행동들을 어때요? 그렇죠. get away with, get away with 뭐예요? 그렇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행동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가능한 한. 자, 뭐 하기 위해서? 컴피티티브 이득을 플러스 하려고 하겠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서 게인으로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 윤리적, 이 상황 윤리라는 것이 확장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많은 애틀리트나 이런 코치들에 의해서 확장이 어디 쪽 방향으로 확장이 돼요? 의미하는 쪽으로 확장이 돼요. 뭐요? 모면하려고 해요. 속이려는 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행동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기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게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규칙을 회피하죠, 지금.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이런 목적을 정당화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제일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요거를 하나하나씩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쓰신 분은 자, 어떤 거를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상황윤리를 설명하시는 입장인가요? 비판하시는 입장인가요? 상황윤리를 옹호하는 입장인가요, 여러분? 자, 어디에서 저는 느꼈냐면 첫 번째 이 결론에서 이런 말 as many actions as possible 그 다음에 to 이런 쪽으로 결론이 간다 했을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 willingly 기꺼이라는 말 안 써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썼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사적인 표현에 있어서 글쓴이의 의도가 좀 보인다. 이것도 casting away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도죠. 그냥 threw away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casting aside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좀 약간 이 글쓴이의 그런 톤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제 생각이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상황윤리하고 반대는 뭐겠습니까? 그죠? 칸트 이야기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칸트의 deontological ethics가 되겠다. 자,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지만 해요. 이거 나온다니까, 여러분. 나온다니까, 진짜예요. 꼭 나와요, 여러분. situation ethic하고 또 뭐가 또 있습니까? 그죠? absolute. 그냥 칸타면 absolute moral standard죠. 도덕적 의무. 그쵸? 벌써 보였잖아요, 우리가. 맥락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뭐가 중요해? 그렇죠. universal. 그렇죠. law가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보편적 윤리. 보편적 윤리예요. 자, 결과가 중요해요. 이거는 뭐예요? 약간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감정이 들어가 있고 논리적이고 이 아웃컴은 그렇죠. 뉴트럴하다. 중립적이다. 그다음 파이널 결과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principle이 되겠죠. principle. 원칙이 중요하죠. 도덕적으로 어때요? flexibility. 근데 여기는 어때요? flexibility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moral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absolutism이 되겠죠. 다시 써드릴게요. absolutism. 절대성이죠. absolutism. moral absolutism. 뭐 여러분이 알기 쉬운 것은 rigidity 이런 완고함이 되겠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죠.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universal한 스탠다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종 목표가 승리죠. 여기는 뭐였어요? 아까 그렇죠. caring이었죠. caring. 또 fairness가 되겠죠. 그 다음 픽업 게임은 비공식적인 거고 어떤 게임이에요? 그렇죠. organized 게임이 되겠죠. 정식 경기.
자, 잘못을 인정하는, 여기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not admit to the same foul이 되겠죠. 동일한 파울에 foul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걱정, 타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여기서는 어때요? 아까 어려운 단어요. get, 속이다는 뜻이요. get away with, 속이다. 속이다, 모면하다 이런 뜻이요. 뭐를?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get away with. 그렇죠. 모면하는 거죠. get away with, 모면하다. 회피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 단어. 그 다음 self-policing,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그렇죠. 검열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honest죠. 자, 그 다음 이건 뭐예요? denying, 부인하는 거죠. 뭐를? foul을 부인하고, 또 어때요? 더 나아가서는 cheating, 속이는 것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 칸트 요 부분 꼭 들어보시면 여러분 철학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 부분이 한 50%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